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어떤 한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침대 6개짜리 방인데요. 그 방에 독일 사람과 영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말을 합니다. 영국 사람은 영어를 합니다. 중국 사람은 중국어를 합니다. 서로 뭐라고 하는데 서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여행이 즐거운지 모두 웃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자 다들 각자의 여행 계획에 따라 제주도를 여행하고 밤이 되자 또 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또 서로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합니다. 소통은 안 되지만 손짓 발짓 같은 비언어적인 것들로 소통해 보다가 또 잠을 청합니다. 자, 이 방에 여러분이 여행객이 되어 들어가서 한국말을 하면서 소통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뭔가 색다르면서도 매우 혼란스러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늑대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늑대는 아들 늑대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늑대 가족은 이제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자, 아버지 늑대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아들 늑대도 아버지 늑대가 되었고, 이제 손주 늑대는 할아버지가 계속 살아온 지역에서 할아버지가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손주 늑대의 손주 늑대도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수십 세대가 지났지만 조상 늑대와 후손 늑대의 삶이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경작하는 곳을 아들이 이어받아서 경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노하우가 아들에게 전달되고 또 아들은 거기서 아주 조금 발전을 이루면서 그렇게 부모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분제도가 있었던 시절도 있는데요.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도 양반이었고, 아버지가 노비면 아들도 노비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자녀가 부모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자, 여태까지 인류 전체의 시간을 24시간으로 이렇게 압축하고 축소한다면 이 24시간 중에서 자본주의로 살아온 시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이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은 23시 59분 56초 정도입니다. 즉, 한 4초 정도 시간 동안 인간이 자본주의를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4초 동안 변한 것이 이 23시간 59분 동안 변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엄청난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빠른 변화 중에서 변화가 가장 빠른 나라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태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류 중에서 세상이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성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한국이 후진국이었다. 아버지 시대에는 한국이 중진국이었다. 자녀들의 시대에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분야가 많이 있다. 그래서 조부모, 부모, 자녀 이렇게 3세대가 한자리에 만나는 가족 모임에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의 문화와 특징들이 다 섞여 있다. 조부모 시대에는 소원이 있다면 배부르게 뭔가를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쌀밥에 소고기국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대단한 거였죠. 지금은 전 세계 음식이 한국에 다 공유되어서 아침은 양식, 점심은 일식, 저녁은 중식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 세대에는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식사 후에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이 이제 기본값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목격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10살 학생들이 카페에서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건 핫초코 이런 거 비싼 거밖에 없는데 카페에서 모였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패드를 손가락으로 밀면서 자랐습니다. 비석치기,
고무줄놀이, 구슬치기 이런 거 뭔지 모르죠. 태어나면서부터 해외 무료 영상 통화가 당연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뒷사람을 위해서 끊지 않고 20원을 남겨주는 그런 낭만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자, 고대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요즘 애들 버릇없다. 할아버지 생활 양식과 아버지, 손녀, 손주 이 생활 양식이 모두 비슷했던, 다 비슷하게 살았던 고대에도 세대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현대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한국 사람들은 세대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오늘의 임종철은 5년 전의 임종철과 엄청난 가치관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앞세대, 저의 뒷세대하고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 엄청난 변화 속에서 변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19년의 저와 2024년의 제가 대화를 하면 말이 좀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임종철과 임종철이 대화를 해도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온 타인과 대화를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출현은 온 세상을 다 바꿔놨습니다. 또 그 변화보다 훨씬 더 빠르게 AI와 로봇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출현은 그것보다 더 빠른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24시간으로 줄여본다면 마지막 0.1초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23시간 59분 59.9초 동안 일어난 변화보다 클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쟤는 어떡하냐, 쟤는 해루질도 못하고 귤농사도 못하고 어떻게 밥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지만 사람 100명이 10시간 동안 하는 일을 AI가 10분도 안 되어서 해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AI 하나 잘 다루는 것 뿐인데 아버지 시대에 직원 300명을 거느린 회사가 하는 일만큼의 일을 혼자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8글자가 저기 붙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아내 학원에 갑니다.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 청소년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노회에 갑니다. 노회에 가서 만나는 목사님,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장로님의 그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임종철이라는 사람이 느끼는 건데요. 학원의 기운과 노회의 기운은 정말 매우 다릅니다. 똑같은 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기운에 노출되고 있는 거죠. 가정이라는 곳이 어떤 환경이냐면요. 우선 부부로부터 보면 서로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남자라는 존재와 여자라는 존재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같이 50년 살아도 절대 이해 못합니다. 네.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그 사람 모르나? 다 알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 남자는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여자는 남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또 그 자녀가 여러 명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그리 다른 사람들이 나왔는지요? 음식 먹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세대 차이는 엄청나죠? 근데 조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기도 세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세대 차이, 남녀 차이, 기질 차이, 문화 차이, 가치관 차이 등등 다 달라서 이 가정이 유지하려면 정말 중요한 8글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할머니는요, 내가 형광등 켜놓고 슈퍼에 다녀온 것만으로도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전기 많이 쓴다고 그 할머니 화날 수 있거든요. 근데 손주방에 들어가면 스마트워치, 이어폰, 헤드폰, 스마트폰, 아이패드, 각종 블루투스 제품들 항시 충전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이 한 공간에 공존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 얘기했어요.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중국 사람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서로 자기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요, 가정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다 한국말 쓰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서로 공통적인 언어가 거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독일어, 아버지는 영어, 어머니는 중국어, 나는 제주어 쓰는 거랑 비슷해요. 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세계의 말을 씁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세계의 말을 씁니다. 손주는 손주 세계의 말을 합니다. 엄마는 엄마 세계에서 살고요. 아빠는 아빠 세계에서 삽니다. 자, 같이 사는 것 같죠? 아니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삽니다. 엄마는 아빠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삶을 공유하지만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자, 길을 설명한다고 해볼게요. 술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거기 노가리햄 비어 있잖아. 거기 끼고 우회전하면 주민상해가 나오는데 거기서 직진하면 역전할머니 맥주가 있거든. 그 건너편이야. 자, 임목사는 이런 식입니다. 그 앞에 왕돈가스가 보일 거야. 거기서 우회전을 하면 굽네치킨이 있어. 거기서 평양만두 지나서 내내치킨이 보일 때까지 직진해. 그러면 그 건물이 있어. 자, 똑같은 동네에 살아도 두 사람의 세계는 달라 보이죠.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길 설명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완전히 장착해야 됩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다. 네. 너와 난 틀리잖아. 자, 틀리다의 반대말은요, 맞다예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 이게 옳다, 그르다 개념이에요. 근데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입니다. 네, 같다, 다르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그른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맞아. 너는 틀려. 너희는 틀려. 자, 다르다는 맞고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죠. 그냥 나와 너는 다르다입니다. 나는 너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 너도 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이 다르게 살아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고요. 그 변화에 따라 가정의 형태도 많이 변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생겼습니다. 각 가정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그 다양한 가정의 모습을 몇 가지 소개할 건데 실제로는 더 다양합니다. 어느 가정이 더 좋다, 더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각기 다른 형태로의 가정이 존재할 뿐입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자,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 가족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는 가족도 부부고요. 임종철 목사 가족은 이렇게 이제 부부 구성입니다. 다른 구성원은 없습니다. 자,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도 있고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도 있고요. 자, 부부에게 자녀가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한 분만 이제 다른 가족들과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삼촌, 이모 막 해가지고 다 같이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대식구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와 엄마가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아빠하고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아이가 여러 명인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이만 사는 가정도 있고 할머니와 아이만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혼해서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과 가정이 합쳐져서 큰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그래서 누나하고 저는 임씨고요. 여동생하고 남동생은 박씨입니다. 이 사남매가 성이 다르지만 한 번도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입양을 해서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직접 낳은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도 자녀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정에는 직접 낳은 딸이 한 명 있고 입양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두 자매가 노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이 가정은 이제 다른 형태의 가정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다른 부분을 찾자면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해서 이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과 결혼한 한국인도 많고요. 동양 사람과 결혼한 한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구성원이 혼자인 가정이 있습니다. 1인 가정도 있고요. 1인 가구도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이제 1인 가구로 볼 때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몇 % 될 것 같으세요? 매년 늘고 있는데요. 2022년에 34.5%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구 중에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이 사회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이 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살펴본 것 외에도 사회에는 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의 배움이 짧았을 때는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구성되어서 아버지가 가장이 되는 가정을 정상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가정과는 다른 형태의 가정들은 비정상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하면 못 배운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무식한 사람 돼요. 네. 자, 이 시대의 기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든 가정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의 고유함을 사랑하세요. 네. 온 우주의 모든 인류 역사상 여러분의 가정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가정은 여러분 말고는 경험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네. 그 가정은 아주 고유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유함을 사랑하시면서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게 서로 노력하시면 됩니다. 네. 자, 잘못된 생각은 소위 그 정상 가정이 더 훌륭하고 우위에 있는 가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정상 가족이라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의 철저한 희생으로 겨우 산소호흡기 끼고 유지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족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가족들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1인 가구의 경우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잘 돌봐야 돼요. 자기를 배려하고 자기를 아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자, 그거는요, 가정의 형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뇌의 기능이 저하된 거예요. 뇌 안에 일어나는 화학작용에 문제가 조금 생긴 것 뿐입니다. 네, 약은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요, 뇌 안에서 항상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나하고 잘 맞는 약을 만나면 매일 우울하고 나쁜 생각만 들고 괴롭고 막 죽고 싶었던 사람이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약을 잘 만나면 됩니다. 자, 여태까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시대의 엄청난 변화로 인해 가족들 간의 생각 차이, 가치관 차이, 생활 양식 차이가 더 너무나 커져버렸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도 다양하지만 두 번째, 가족의 형태나 구성도 다양하다. 그래서 결론은 다양한 가정의 형태에 정말 각기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필요할까를 고민했는데요. 8글자로 나오더라고요. 뭘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가족들 간에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나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나와 다릅니다. 어머니는 나와 다릅니다. 형은, 누나는, 동생은 나와 다릅니다. 내 자녀는 나와 다릅니다. 손주들은 나와 다릅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생각할 때 저는 아버지하고 다릅니다를 또 말할 수 있어야 되죠. 할아버지의 가치관은요, 할아버지 세상에서는 맞아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얘기 나누는 그 세계에서는 그 할아버지의 가치관이 맞습니다. 손녀 세계에는요, 손녀의 가치관이 맞습니다. 손녀의 학교에서 손녀의 친구들과 나누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손녀의 가치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가치관과 손녀의 가치관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어도 사실 할아버지는 독일말을 하고 손녀는 일본말을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네. 독일어랑 일본어 말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하죠. 당연한 겁니다. 네. 왜냐?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요. 똑같은 제주도 안에서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렇습니다. 창조 세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집에서 약자에게 아주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제압하고 인권을 말살하고 있다면 그러면 좀 이렇게 통일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이 다양한 것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그냥 다른 존재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가족 사이에는 피가 섞인 가족이든 피가 안 섞인 가족이든 이 가족 사이에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작용합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다른 사람에겐 그 에너지가 나올 수 없어요. 그 밀도 있고 강한 사랑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가지 않아요. 가족에게 그 강한 에너지가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는 다 강하거든요. 근데 강한데 그걸 잘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잔소리, 강한 집착, 강한 통제 이런 것들이 가족 사이에 작용합니다. 뭐 어떤 강한 무언 그런 것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숨통을 막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것들도 가족에게만 나타나는 어떤 강한 에너지에서 온 거긴 해요. 그래서 가정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위로 뭐 이런 것도 가정에서 받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도 가정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자, 모두에게 강한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를요, 막 다 가정 안에서는 인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강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 강한 에너지를 싸우는데 다 허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막 온 힘을 다 쓰고 온 인생을 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인데요. 서로 성장하고 서로 발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일으키고 이런 방향으로 쓸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돼요.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나는 내 방식대로 살지만 배우자는 배우자 방식대로 살고요. 아들은 아들 방식으로 살고 딸은 딸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배우자를 내 방식대로 고치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엄청나게 씁니다.
자, 그래서 성공하셨나요? 자,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네. 근데요, 사실 고쳐서 써야 할 만큼 문제가 크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내 방식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지. 왜냐? 내 방식대로 안 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고쳐서 쓰려고 노력해요. 늘 실패해요. 자, 고친다고 고쳐지나요? 자,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아버지가 가장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인이고, 모두가 주인 말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방식대로 가족들이 살았어요. 아버지 방식대로 통일을 다 시켰으니까 싸움은 없을지 모르지만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가 집에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샤샥 사라져요. 자, 이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건 가족 구성들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기가 가정인가 감옥인가 이걸 판단합니다. 감옥이라고 여겨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가정에서의 목적이 탈출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온 생을 다 바쳐가지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개고생하면서 사랑을 쏟아부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키운 그 애지중지 키운 그 자녀의 인생 목적이, 그 인생 목표가 빨리 이놈의 집구석 탈출해야지. 이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찾아낸 결과를 5글자로 하면 느슨한 연대입니다. 공존하고 연대하되 느슨하게 하라는 거죠. 그게 관계에 좋다는 거죠. 자, 윤태현 목사님에게 좋은 표현을 배워왔습니다. 서로의 사이에 바람이 흐르게 하라. 밀접하게 딱 붙어서 무언가를 늘 공유해야 한다, 해야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좋죠. 모두가 그 방향을 원하고 모두가 그걸 선택한다면 좋죠.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구는 다 다르거든요. 네. 저는 이제는 이제 뭐 몇 가정이 모이는 대규모 가족 여행을 짠다면 뭐 삼촌네 가족도 오고 뭐 이모네 가족도 오고 이렇게 막 다 모이는 대규모 가족 여행을 짠다면 이런 식으로 해볼 거예요. 첫날 여기는 다 같이 간다. 그리고 자유시간 저녁을 같이 먹는다. 뭐 둘째 날 아침 먹고 다 같이 여기에 간다. 점심 같이 먹고 이제는 전체 일정은 끝. 알아서 산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먹고 자유시간. 뭐 바다 갈 사람 바다 가고 오름 갈 사람 오름 가고 박물관 갈 사람 가고 집에 가서 잘 사람 자고, 그리고 점심 알아서 각자 먹고 저녁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대화의 시간, 그리고 뭐 진지하게 가족회의 할 것이 있으면 한다. 그리고 넷째 날 다 같이 모여서 아침 먹고 단체 사진 찍고 해산, 공항에서 만날 때까지 각자의 시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느슨했다가 같이 만나서 좋았다가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요, 요즘 사이가 꽤 괜찮은데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공간을 따로 쓰는 게 되게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저는 목양실에서, 아내는 아내 작업실에서 따로 일을 하다가 밥 먹을 때만 만나고, 그 다음에 허리 한번 펴고 이렇게 한번 기지개 한번 킬 때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루 종일 사태간에 같이 있었는데 실상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정서적 교감이나 어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서로 바빠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방 가운데 파티션을 놓더라도 각자의 공간이나 각자의 시간이 보장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성경 말씀 3구절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뭔지 기억나세요? 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자, 사람마다 다릅니다고 매우 흡사하죠. 그리고 여기 주제 성구가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근데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 사도 바울이 결혼에 관한 가르침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결혼함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정말 모든 분야에 다 맞아떨어집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자, 한 말씀 더 보실게요. 로마서 14장 3절을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인데요. 요즘처럼 비건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당시 유통되는 고기는 거의 다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였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고 안 먹고, 어떤 사람은 우상 뭐가 하나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고기야 그냥. 그리고 먹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마다 해석이 달랐던 거죠. 바울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둘 다 받으셨다. 하나님한테 이것도 저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람들끼리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있는 거죠.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로 접근하면 그렇습니다. 자,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난 고기 먹어. 이거 먹어. 내가 맞아. 너가 틀려. 우상이 어딨어. 다 가짜인데. 하나님이 주신 고기야 다. 그냥 고기 먹는 게 맞아. 먹는 게 맞아. 넌 틀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넌 틀려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둘 다 받아주셨대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안 돼요. 우리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고린도전서 7장으로 돌아가세요. 마지막 18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A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A로 살아라. B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B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B로 살아라. A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약을 읽어보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 부름받았고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은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가 옳다, 바울이 옳다가 아니고 둘 다 필요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베드로 방식으로 한 게 맞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바울 방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유대인과 이방은 다르니까요. 접근 방식도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아니라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는 일은 현명한 일입니다. 네. 자, 가정의 달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가족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반식도 존중하면서 그 강한 에너지들, 그것이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장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